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월간 랭크 인사이드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화제가 됐던 뉴스를 골라서 순위도 매겨보고 또 재미있게 뒷얘기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지원 보도국의 김도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11월 이제 마지막 토요일이잖아요. 네. 11월까지 다가고 이제 올 2016년 가을도 거의 막바지인데 네. 어떻게 보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왔는지 가을이. 단풍놀이 갔다 오셨어요? 단풍놀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뭐 네. 뉴스를 봐야 되는 상황이 돼서 네. 아니 웃을 일은 우리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뭐 단풍이 굉장히 아름다웠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아름다웠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한가하게 단풍놀이 갈 시절은 아닌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이번에 강원도도 정말. 뭐 사실 단풍놀이들 네.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네. 그 소식은 저희가 뭐 미처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정말 뭐 기자로 뭐 관련 기사들 취재도 하느라고 바쁘기도 하겠지만 또 한 명의 또 국민으로서 정말 나라가 굉장히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자 그러면 11월의 월간 랭크 인사이더 5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네, 해경 2명 순직 당신들을 기억하겠습니다. 뭐 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뉴스였는지. 네, 뭐 지난 8일에 벌어졌던 네. 사건입니다. 삼척 초곡항에서 이제 교량 공사를 네. 하고 있었는데 시민분들이 몇 분 이제 실종이 됐었죠. 바닷가로 파도 때문에 예. 한 명이 실종되고 이제 4명 정도 고립됐는데 당연히 이제 해경 구조대가 출동을 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 구조를 했는데 정작 이제 구조에 나섰던 직원 2분이 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신 사건이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날 뉴스를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네. 정말 참 위험한 현장이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한 다 하다가 네.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네. 사고였어요. 당시에 이제 파고가 한 3m를 예. 넘었다고 하니까 네네. 우리 건물 한 층 정도 높이가 되겠죠. 네네. 그 정도 파도가 치면제 단위 면적에 느끼는 그 에너지가 1.5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네. 몸을 던진다는 거는 사실 아주 남다른 사명감이 맞아요. 아니고서는 사실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죠. 좀 안타까운 게 이 2분 돌아가신 분들이 네. 이제 보니까 뭐 아이 생일이었던 네. 분이 계시고 사건 당일이요. 아이고. 또 한 분은 또 부인이 둘째를 가지고 있고 뭐 이래서 참 좀 뉴스를 만드는 저희들이나 뭐 보시는 분들이나 좀 가슴이 좀 아픈 사고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고요. 그런데 그 동해안에 이번 올 들어서만 해도 이 너울성 파도에 의한 사고가 네. 꽤 있었어요. 우리가 네. 뭐 너울성 파도를 막을 수는 없는 거지만 네네. 이거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지금 기상청 자료를 네.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매년 많게는 40차례 정도 노을성 네네. 파도가 쳤던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예. 뭐 최근에 사고도 많았습니다. 뭐 어달 해변에서 사고가 났다든지 정동진 레일바이크 고장 나서 지금도 네네. 있고 9월에는 이제 고성에서 초등학생 한 명 실종돼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요. 예. 하여튼 저 2명 아까운 목숨을 잃으신 해경 네. 김현욱 경위 그리고 네, 박권병 경장님. 경장이십니다. 참 두 분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 정말 이 당신들을 정말 우리가 좀 영원히 이 순직하신 분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5위 알아봤고요. 자,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4위 보여주세요. 춘천시의회 소고기 파티 소동 법정 비화. 이것도 좀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좀, 네. 좀 설명드리기 민망한 맞아요. 네. 보기도 민망하더라고요. 조금 일일 수도 네네. 있고 또 어떻게 예. 보면 어떤 중요한 단면을 네네. 보여주는 일이 아닌가 예. 싶어서 중요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 지난달 춘천시 의회가 이제 임시회를 열었는데 예. 내무위원회에서 좀 의원들끼리 좀 이견이 있었어요. 이제 예. 답변자를 위원장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허. 야당 의원들이 반발을 하면서 좀 파행을 빚었죠. 네. 그래서 이제 상정됐던 안건들을 심사를 거의 못했습니다. 단 한 건을 제외하고는 다 처리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민생조례겠죠. 네. 민생조례들을 거의 심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 파행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근데 그 와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네. 소고기 식사를 몇 차례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밥값만 이제 수백만 원대 밥값이 지불됐고 이런 것들이 알려지니까 일반 우리 춘천 시민들이 볼 때는 아니 일도 안 하면서 말이야 소고기 파티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네, 이거 한우였나요? 수입국이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한우로 알고 있는데 네. 원산지 표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의회는 파행인데 네. 자기들끼리 가서
아니 밥을 먹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네. 단체로 가서 뭐 한우 파티를 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뭐 파티라고 뭐 좀 약간 뭐 자극적으로 네. 표현이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예, 이제 예. 정치권에서 좀 이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네. 저녁에 뭐 야 좀 풀어보자 해가지고 네. 저녁 식사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있을 수 충분히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아니 일인데 잘해보자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했다면 뭐 이해가 되죠. 그렇게 네, 해명을 네. 했습니다. 근데 뭐 그것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뭐 또 여야가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뭐 계산이 어떻게 됐네, 누가 뭐 저기 소고기를 더 그렇죠. 싸가지고 네. 간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남은 소고기를 싸갔다. 남은 소고기를 싸간 겁니까? 아니면 소고기 1, 2분만 포장 좀 해주시오 이렇게 했나요? 이게 어느 게 정설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네네. 요 직전에 저 해당 기자가 나왔던 걸로 출연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뭐 마스코 얘기를 옮기자면 네. 원래 뭐 몇 명을 예약해놨는데 좀 덜 왔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고기가 남았을 남았다고. 거니까 그 부분을 이제 가져갔다 이렇게 해명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좀 민망한 좀 거고 민망하죠. 좀 한심스러운 상황이고 물론 이후에 뭐 춘천시의회가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네네네. 쉽게 이렇게 뭐 그렇구나 이렇게 근데 생각은 안 조금은 되죠. 춘천시 의회 의장님도 아직은 그렇게 큰 문제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정도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런 건 이제 뭐 네. 떠밀려서 뭐 이렇게 한 느낌이 네, 강하죠. 네. 그래서 사과문 발표하고도 한 닷새 있다가 또 네. 파티 한 번 더 파티 한 번 더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 네. 대처하면서 조금 서로 조금 뭐라 그럴까요? 파열음이 났고 서로 비난하는 상대를 비난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고 이게 더 문제가 돼서 좀 꼬인 거군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죠. 예. 정치인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사실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것을 물밑에서 좀 잘 해보려는 그렇죠. 대화도 해야 되니까. 대화의 네네. 시도도 있고 당연한 이제 프로세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이제 어떤 일들이 유권자에게 알려져서 공분을 사고 있다면 그 행동에 대해서 명분이 있어야 되고 네. 그것을 대응하는 과정이 좀 점잖아야 되는데 이번에 그렇지 못했습니다. 뭐 네. 아까 말씀하신 뭐 소고기 네가 싸갔네, 뭐 어쨌네, 뭐 이런 얘기들 또 그것들이 본회의장에서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네. 의원들 간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아이고, 거기까지. 법정비화가 그 얘기거든요. 네, 뭐, 네. 뭐 본회의장에서 뭐 소고기 싸가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명예훼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끄럽네요. 네. 그죠? 아유, 저 춘천시 의회 의원 여러분들 정말로 이런 일로 우리 도민 여러분 정말 이맛살 찡그리지 않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위 사위 알아봤고요. 3위로 넘어갑니다. 우리 3위는 우리 김도환 기자가 한번 직접 좀 소개해 주실래요? 네.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했던 문제입니다. 네, 네. 속초 수협종합장의 비리 의혹입니다. 네. 이것도 좀 부끄러운 뉴스인데 네. 이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네, 뭐 간단합니다. 저희 이제 속초 수협 조합장이 있죠. 조합장이 네. 본인의 가진 그 권위, 권력, 직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냉동 창고를 구입을 했는데 네. 시세보다 상당히 비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비싸게 구입 뭐 100원에 살 수 있는 걸 150원에 샀다 그러면 네. 50원만큼 조합원들에게 네. 피해가 가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또 그 직영을 하던 콜센터를 민간 위탁업자한테 맡기면서 네. 거기 들어가 있던 지역 주민들이죠. 상인들이 자릿세를 갑자기 내야 돼서 반발하고 또 그것 때문에 직영회센터가 수요일째 뭐 문을 못 열고 있고 네. 뭐 이런 사건들이었는데 결국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그런 혐의들이 있어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수협 조합장도 사실은 직접 조합원들이 선거로 뽑힌 거 아닙니까? 네. 선관위가 다 관리를 하고 있죠. 뭐 지역에서는 사실 수협 마찬가지고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네. 선거 한 번 하면 들썩들썩합니다. 네. 속초 수협만 해도 뭐 규모를 보면 예. 뭐 자산이 1,800억 원, 네. 조합원이 380명입니다. 영동권에서 가장 큰 조합 중에 하나인데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럼 조합장은 이 수협 그러니까 자산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각종 사업들 이런 것들을 맡게 되고 뭐 아까 말씀드린 회센터라든지 뭐 마트라든지 이런 운영권들 가지게 되죠. 또 연봉도 뭐 1억 원 정도 되고 네. 업무 추진비 나오고 차 기사 나오고 괜찮네요. 상당한 권력이죠. 그 지금 강원도에서 보면은 아까 뭐 의회 말씀드렸지만 의회나 시장 군수나 선출직으로 갈 때 네. 이렇게 조합장을 한번 타고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선거를 한번 치러보는 거군요. 네, 그 지역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지역에서 네. 그 힘을 가질 수 있고 또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합장의 그 권력과 지위가 그 지역에서는 정말 만만치 않군요. 네, 어떻게 그럼요. 보면. 네. 그죠? 근데 사실
그런 좀 강력한 권한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조합이라는 게 이제 협동조합이니까 서로 상부하는 개념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 관리하는 시스템은 우리 일반 기업이나 보통 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좀 덜합니다. 아, 그러니까 감사를 하거나 이런 시스템 자체가. 네. 저희가 이번에 취재를 했지만 네. 이 정도는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것들인데도 네. 아무 문제 없이 다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 취재 기자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경찰이 들어가니까 금방 이렇게 나와서 구속까지 한다름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은 당분간은 이 속초 수협은 조합장 없이 그냥 가는 건가요? 이제 공석인가요? 네. 바로 뽑나요? 어떻게 하나요? 직무대행을 하겠죠. 직무대행을. 네, 직무대행을 하고 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혐의가 확정이 되면 네. 재선거를 해야 되겠죠. 사실 이 수협, 농협도 보면은 간혹 이런 그 비리들이 좀 네. 심심찮게 터져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예, 여기도 좀 네. 앞으로 좀 이런 일 없도록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5, 2, 4, 2, 3위 알아봤고요. 이번엔 2위로 넘어갑니다. 2위는 1위도 역시 뭐 김도경 직접. 제2 영동고속도로. 네. 네. 강원도도 거의 이제 뭐 수도권이다 뭐 이런 뜻으로論표를 달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요거는 직접 달려봤습니다. 아, 버스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원주까지 훨씬 빨리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빨리 가는 것 네, 같았습니다. 50 그러잖아요. 요새 삼 분? 막히니까. 네. 더군다나 막히는 게 없으니까 서울에서 오는데 더 빨리 오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서울에서 강원도로 오려면 보통 영동고속도로를 타죠. 예. 영동고속도로를 타는 게 아니고 타야만 하죠. 그렇죠. 네네. 대안이 없으니까. 네네. 근데 뭐 말씀하셨지만 주말이면 뭐 엄청나게 장난 아니죠. 막히죠. 네, 막히는 네, 거 네. 셈을 하고 출발을 네. 해야 될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제2 영동고속도로가 이제 2011년에 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한 지 5년 만에 이제 개통이 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키로수만 따지면 한 20분 이상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서울에서 중부고속도로 타고 오면 옛날에는 곤지암까지 와서 이렇게 곤지암 지나서 네. 그 호법 인터체인지를 네. 아, 그렇죠. 탔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광주 쪽에서 바로 타더라고요. 제2영동고속도로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달리면서 이게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멀지 않았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것도 염두에 둔 맞아요, 인천공항에서 맞아요. 바로 와서 강릉까지 네. 평창까지 올 수 있는 그 맞습니다, 도로를 맞습니다. 미리 연결을 한 것이죠. 원래 계획은 돼 있었는데 네. 동계올림픽 때문에 조금 앞당겨서 개통이 됐죠.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거 이제 우리 원주 춘천 정도까지는 네. 이제 수도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달려보니까. 제2영동 고속도로 네, 있죠. 네. 원주 강릉 복선 전철 있죠. 동서고속화철도 있죠. 춘천 고속도로는 뚫혔고요. 네. 지금 뭐 속초까지 철도도 지금 계획돼 있고요. 그럼 이제 대부분이 1시간대 안으로 맞아요.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강원도 그러면 이제 서울 수도권에 계신 시민들은 좀 멀다고 네, 심리적으로 네. 생각이 되는데 막상 차로 움직여 보면 네. 그렇게 멀지 이제 않습니다.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요, 멀다는 사람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아이고, 그 먼 강원도 그런데 이제는요,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이제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SOC가 하나씩 갖춰주는 거잖아요. 네. 이제 우리 도민들 정말로 평창 동계올림픽만 잘 치르면 됩니다. 네? 그렇긴 한데 뭐 뒤에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요즘 분위기가 근데 그건 네. 또 무슨 얘기예요? 그 서원주 IC가 빨리 개통이 돼야 되는데 네. 또 기업 도시들을 위해서는. 네, 근데 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2영동 고속도로에는 IC가 네. 7개가 있는데 예. 거기서 지금 서원주 IC만 지금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이 제2영동 고속도로는 이제 민자 사업인데 민자 사업자가 들어와서 설계를 할 당시에는 서원주 IC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네네. 그런데 원주시나 그 원주권에서 이렇게 보니까 네. 기업 말씀하신 기업 도시도 있고 그 도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것들을 보니까 서원주 IC 정도 위치에 나들목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만들어 달라. 추가로 요청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린 계획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운영비나 뭐 비용을 우리가 좀 댈 테니까 그 나중에 추후 협상을 하고 일단 만들어 달라. 건설 비용을 내들이 네. 대라 이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액수까지는 협상을 하질 네네. 않았는데 네네. 당시에 이렇게 원주시가 좀 되는 걸로 하고 실제로 예. 공사비의 일부를 원주시가 됐습니다 이미. 네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개통을 하려고 보니까 원주시 의회나 시민단체 쪽에서 네. 보니까 그 공사할 때는 건축비 말고 공사비 말고도 네. 운영비로 30년 동안 한 240억 원 정도가 더 투입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뜻 잘 이해가 안 가는 일이거든요. 네네. 또 민자 고속도로기 때문에 좀 복잡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시가 톨게이트를 운영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협상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 이제
민자 사업자 측에서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계획한 대로 하자. 네네. 또 시민단체 좀 그럼 그건 불공정 계약이다. 다시 하자. 이렇게 네.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원주시 입장에서 보면은 꼭 필요한 IC가 됐다면서요? 그 혁신도 여기로 빠져나가면 네.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바로 앞이라면서요? 저도 실제로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목적 네네. 때문에 서원주 IC를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서원주 IC에서 나가서 기업도시로 가려면 한 3분 정도면 되는데 네네. 다른 우회 노선은 그러니까 뭐 북원주라든지 네. 원주라든지 이쪽으로 나가면 30분 가까이 걸린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기업도시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꼭 네. 필요한 IC네요, 이건. 그렇죠. 뭐 30분 더 걸리면 그 고속도로 타는 의미가 그렇죠, 없죠. 그렇죠. 예. 어쨌든 문은 열어야 될 것으로 네. 보이는데 이게 민자 사업이거든요. 민자 네.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원주시는 지금 제안을 다시 했습니다. 네. 우리가 운영비를 낼 테니까 그럼 그 IC에서 나오는 통행료의 일부를 네. 우리를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네. 운영비도 내고 그 수익도 우리가 일부 갖겠다는 건데 그건 사실 좀 문제가 있고 민자 사업의 그 사업 수익 구조에서 보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예. 일축을 하더라고요 민간 사업자 측에서는. 그래서 아무래도 좀 협상을 하는데 좀 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이 제2영동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민자 사업자도 네. 그 기업도시가 활성화돼서 더 많은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계속 수입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 협상을 좀 잘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그죠? 뭐 IC 뚫으면서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뚫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접점은 분명히 있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도 원주시도 조금 양보를 해주고 예, 민간 사업자도 뭐 민간 사업자지만 SOC 투자를 하는 거를 그렇게 네. 하면 안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맞아요. 최초 협약이 물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걸 중고로 해서 적당한 선에서 하루 빨리 개통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접점 찾아보면 대화해보면 왜 안 나오겠습니까? 어쨌든 좀 잘 해결이 돼서 정말 저 기업도시도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5위, 4위, 3위, 2위 알아봤고요. 이제 1위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순위 5위부터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5위가 해경 2명 승직 당신들을 기억하겠습니다 했고요. 4위는요? 네, 춘천시의 쇠고기 파티 소동입니다. 네. 민망한 사건이에요. 네, 그다음에 3위는 비리의 갑질까지 속초 수협 조합장 감독 구속 이 뉴스였습니다. 그다음에 2위는 뭐였죠? 제2영동고속도로. 금방 살펴봤던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강원도도 수도권 이렇게 네 뉴스를 골라서 알아봤고요. 이제 1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11월에 월간 랭크 인사이더 1위 대망의 1위 보여주세요. 뭔지 알 것 같은데. 별로 대망은 아니었네요. 좀 슬픈 뉴스네요. 자, 평창 동계올림픽 의혹 설마 아니겠죠? 이거 좀 의혹이 너무 많아서 큰일 났습니다. 정말 이제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우리 김동 기자는 정말 이거. 뭐 설마 아니겠죠. 근데 뭐 설마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네네. 그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지금 검찰도 있고 뭐 특검도 있고 네네. 하니까 이제 뭐 수사 결과가 나와야 근데 되겠지만 지금 특검이 사실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가는 것만 해도 시간 많이 한참 걸리거든요. 걸리겠죠. 벌써 몇 명을 그 팀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그렇다고 이제 평창 특검이 나와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파냐? 그것도 사실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뭐 그러면 최순실 씨가 나와 있고 우리가 최순실 게이트 하지만 네. 지난번에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만 발표만 봐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다 개입이 되어 있는 사건들이니까 그렇게 보고 있죠. 네네. 그런 것들을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낼 때까지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겠죠. 네. 근데 평창 동계올림픽은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의혹은 지금 굉장히 많은데 네. 그것들이 다 명명백백하게 규명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걱정되는 거는 뭐 최순실과 그 일당들이 뭐 강릉에 무슨 뭐 스케이트장을 뭐 나중에 사후에 우리가 관리하려고 미리 정말 꼭 마치 무슨 저기 빨아먹으려고 빨대 꽂아놓고 기다리고 있듯이 했건 안 했건 간에 일단 그것이 밝혀지는 것과 상관없이 올림픽에 차질을 줄까 봐 제가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차질이 빚어지고 있죠. 차질이 빚어지고 현재도 빚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빚어지고 있죠. 가령 뭐 예산 문제라든지. 네네. 물론 이제 앞에 전제 조건은 동계올림픽이건 뭐 동계올림픽 할아버지건 네네. 더 중요한 문제들을 털고 가야 된다는 그렇죠. 거는 이제 전제로 하고 책임질 사람 있으면 책임지고 책임지고 그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제 의혹 단계에서 이제 가령 문체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을 동계올림픽 예산 포함해서 892억 원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혹이 지금 동계올림픽 관련 의혹만 해도 뭐 아까 말씀하신 땅 투기 의혹이 있죠. 예. 그다음에 뭐 스포츠 영재센터에 관한 의혹이 있고 뭐 개폐식장 뭐 개입이라든지 또 건설공사 수주, 네. 사후 활용 뭐 의혹만은 끝도 없이 나갑니다. 돈 될 만한 데는 다 지금 그런데 쳐다보고 이제 있었으니까. 네. 그것이 이제 사실 여부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니까 그걸 확인할 때까지는 진행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이미 말씀드린 현실적으로 네. 지금 준비 과정에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네. 많이 지금 삭감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벌써? 그렇죠. 두 가지로 나눠보면 예산은 이제 경기장 예산이 있고 인프라 예산이 있고 뭐 일부 부대 예산이 있을 텐데 경기장은 특별법에 의해서 따박따박 예산이 나와서 짓는 거고 아, 경기장 짓는 것 네, 자체는 그건 네네. 문제가 없겠고요. 예, 예. 이제 뭐 특구 예산이라든지 네, 경기장만 있다고 올림픽 치르는 건 아니잖아요. 뭐 경관을 개선하는 네, 사업이라든지 네, 네, 네. 뭐 올림픽 붐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스톱돼 있죠. 강원도가 사실 가장 걱정하는 건 이제 예산도 예산이지만 네.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행사가 이 축제가 되어야 할 행사가 맞아요, 맞아요. 우리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빨대 꽂고 있던 네, 네. 그런 사업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 입장에서는 지금 G-1년을 앞두고 국민적인 열기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붕조성 사업들도 계획을 하고 있었고 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조직위도 강원도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이 상태로는 지금 백약이 무효한 상태라고 그러니까 사실 봐야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게 막 테스트 이벤트가 막 시작되면서 사실 1년 앞두고 네. 올 시즌에 네. 만약 전국적인 그 뭐죠, 언론들도 막 다루고 사실 관심이 이제 커져야 되는데 네. 이 아줌마 때문에 지금 완전히 정말 이게 다른 언론들은 기사 쓸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강원도만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테스트 이벤트가 뭐 설상위에 서커스 이렇게 뭐 비계어 네, 네, 결승전이 잠시 후 저녁에 평창에서 열립니다. 네. 뭐 별 일이 없었다고 치면은 굉장한 관심을 가졌을 그 대회인데 그렇죠. 네.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 털고 나가야 될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뭐 홍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고 네. 일단 검찰이나 검찰이 됐건 특검이 됐건 아니면 자체 조사가 됐건 의혹이 있으면 다 털고 깨끗하게 다 털고 처벌할 사람이 있으면 처벌하고 지금 동계올림픽 관련해서는 이제 김종 차관이 네. 문체부 전 제2차관이죠. 예, 그동안 실세 차관 뭐 체육계 그분도 이제 전용 감옥에 가실 거고. 네. 이제 어쨌든 검찰의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네. 뭐 나오겠죠.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가 검찰이든 특검이든 그게 나오면 그 부분을 이제 덜어내고 강원도 입장에서는 대회 준비를 이제 착실하게 해 나가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동계올림픽이 지금 그렇게 국민적인 응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근데 같아서 지금 더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그 뭐 중앙 언론들이나 다른 지역 국민들이 지금 정신없어서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심을 못 기울이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지역에 같은 당 국회의원들도 뭐 친박 비박이 나눠져 가지고 여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그분들 움직임도 좀 감지가 되십니까? 지금 도출신 의원들이 이제 8명인데 네, 네. 네, 동계특위에도 이분 들어가 계시고 황영철 의원이 지금 특위위원장이죠. 네. 얼마 전에 특위가 열렸었는데 특위회의가 열렸었는데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큰 틀에서는 다들 여야 뭐 강원도 의원 외부 다른 지역 의원 상관없이 다 동의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사안이 털어졌는데 네. 막 퍼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혹을 추궁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건 맞지만 일단 의혹은 털어야 지원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동계특위 자체도 힘을 못 받는 상황이고 강원도 출신 의원들 가운데서도 황영철 지금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이나 같은 삼선의 권성동 의원, 그러니까 강릉이니까 지역구죠. 그쪽은 어쨌든 현 지도부, 당 지도부에 반발하는 비주류 쪽을 하여튼 저 이끌고 뉴스에는 있죠. 많이 나오는데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나오시는 게 아니고 당내 사정 가지고 그렇죠. 자꾸 나오니까. 이제 거긴 비주류고 뭐 김진태 의원이나 염동열 의원은 이제 예. 이쪽에 있고 나머지 초선 의원들은 마땅히 지금 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고 눈치 보고 있겠죠. 네, 이런 상황이니까 정치권에 크게 기대를 하기가 어렵죠. 네. 참. 그러다가 이제 조직위조차도 네. 조직위도 지금 어쨌든 조양호 전 위원장이 네. 석연치 않게 물러났다는 정황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직위도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태고 강원도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지금 뭐 1년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금 남았는데. 이게 정말 시간적인 거 볼 때는 지금 조직이 흔들릴 시간 자체가 없는 건데, 그죠? 네. 이 정신없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제일 안타깝네요, 정말. 네. 무엇보다도 지금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네. 좀 조급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동계올림픽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의혹들은 빨리 좀 뭐 수사 선상에 오른 혐의들은 사실 그 의혹인 거 말고 진짜 이제 혐의가 올라갈 만한 것들은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만으로도 빨리 탁탁탁 털어주면 벌 줄 사람 벌 주고 털고 가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뭐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이 이렇게 이 최순실 씨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도민이라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더 관심을 갖고 테스트 이벤트 장이라도 좀 너무 횡하지 않게 일부러라도 좀 시간 되시면 찾아가 주고 애정을 갖고 지켜낼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저녁에 뭐 결승전이니까 네. 좀 많이 가주시고요. 그죠? 우리라도 애정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자, 오늘 11월에 월간 랭크 인사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 안 나오는 얘기 답답하다 얘기하는데도 짜증난다.